자, 그럼 이어서 우동준 부산 청년들 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청년 감소, 지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부산 청년들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우동준이라고 합니다. 이 제목은 부산연구원에서 정해주신 제목이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와 제 주변의 이야기를 좀 많이 수집을 했고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90년생입니다. 경호년 100말띠고 아까 연구원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임신중절이 가장 많았던 해입니다. 그 해에 태어났고 지금은 30대고요. 남성이고 재작년에 결혼을 했고 제가 22살 때 대학 진학을 했다가 자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살부터 32살까지는 이제 10년 동안 고졸 청년으로 지냈었고 32살에 다시 활동의 영역을 조금 넓히고 싶어서 공부를 해서 지금은 이제 대학원생이자 자영업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이렇게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부산 청년의 아주 일부분이다. 그리고 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시선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 소개를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만나고 있는 주변 청년의 이야기고 하나는 부산시의 청년 정책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저와는 다른 청년의 모습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일단 여기는 인구 정책이 주로 핵심인 것 같고 옆에 세션에서는 산업 정책, 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은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오늘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정책 사이에서 쉽게 이야기되지 않는 그 청년 안에서도 경계의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우선 제가 겪었던 10년 동안의 이야기이자 제 동료들,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집을 보시면은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 이면의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마이스터고 이야기입니다. 부산은 마이스터고를 굉장히 잘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고졸 청년이 많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싶어서 타지에서 부산으로 오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시가 이렇게 여러 교육 정책이 변화하면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가기 위해서 변화를 합니다. 항공고로 바꾸기도 하고 가덕도 신공항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AI가 오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도 생깁니다.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활동하는 31살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2주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동래구 행복주택에 살고 있고요. 기계공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부산기계공고는 부산의 마이스터고 중에서도 높은 등급 컷을 가진 학교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군대는 어떻게 갔냐면 지역의 공장으로 갔어요. 공장으로 가면 군대를 뺄 수 있는 그 체제로 가서 군복무를 하지 않고 지역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를 목격을 해요. 같이 일하던 동료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꽤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산재도 잘 받지 못하는 걸 그 청년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본인이 열심히 공부한 3년 동안의 숙달된 경험을 내려놓고 제조업 현장을 이탈합니다. 안 다치고 싶어서 이탈을 해요. 그렇게 나온 기회연구 친구들이 지금 제가 여럿 만나면서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는 국제시장에서 의류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 친구는 트레일러를 몰고 있고 한 친구는 해운대에서 곱창집을 하고 있고 한 친구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만나서 들어본 건 가장 큰 특징은 공공에서 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들었던 약속은 취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라는 게 제가 취합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들, K-팝고로 가고 원자력 마이스터고로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성이 있느냐, 저는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부산만이 아니라 앞서 있었던 다른 지역에서도 졸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변화와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취업률은 계속 떨어졌고 정부 정책이 바뀌면 그 청년의 일자리와 미래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당시에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 청년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삶에 성장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졸업률과 취업률을 약속을 하지만 그 일자리의 모형이 장기적이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걸 겪어낸 청년들도 공공에서 시도하는 삶을 걸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라는 것 그리고 일자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정책이 너무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청년을 여전히 육성하겠다라는 접근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거시적으로 부산시가 해야 할 거대한 산업 정책과 비전을 설정을 하고 이 산업 정책에 들어갈 수 있는 여군을 길러내겠다라는 방식으로 지역의 청년 정책을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교육 정책을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4년 내지 5년 단위로 정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정책에 들어갔던 청년들은 바뀐 정책 앞에서 갈 길을 잃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정책의 성과 지표는 청년이 될 수밖에 없는 졸업률과 취업률로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 크게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양질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모델로 접근하는 정책이 저는 타당하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오늘 청년의 현실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청년의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여러 마이스터고 중에서도 경기를 제외하고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서 내려오고 정착을 희망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명제는 저도 해당하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전공을 택하면 지역을 바꿔야 되고요. 지역을 택하면 전공을 바꿔야 됩니다. 그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가장 제가 좀 낯선 정책이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이라는 정책인데 기준을 보면 이미 해당 분야에서 국제나 전국 단위의 수상 실적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꽤 큰 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멘토단으로 해서 지역 청년이 후배 청년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이 정책의 방향입니다. 저는 이걸 청년 육성의 낙수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나가는 청년을 세우고 그 청년을 보고 이후 청년에 따라가는 방식의 모델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재밌는 건 이 월드 클래스에 선정됐던 청년 기업인이 있어요. 그 기업인이 본사를 부산시에서 타지로 옮겼습니다. 네, 뭐 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의 현장이 있는데 계속 육성하는 방식의 모델만이 답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저는 예전에 과거에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 정책이 하나로 단순화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보면 진짜 일자리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이제는 제가 대졸 잠깐 대학을 다닐 때 대졸 친구들 이야기인데 한 친구는 롯데에 다니고 있습니다. 롯데 회사가 여기 옆에 센텀에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하는 고민이 아이도 있는데 서울에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에서 롯데가 산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사에서 올라오는 압박이 너무 거세다는 겁니다. 본인은 버티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게 그 친구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지역을 판단하고 축소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기업이 판단을 했는데 공공이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실효성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고 한 친구는 금양을 다니고 있어요. 부산에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본인이 커리어와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이직을 하는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직을 할 때마다 연봉과 커리어가 높아집니다. 그 친구들의 선택은 이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적이 되어 있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부산시가 공공정책만으로 이 현실을 잡아낼 수 있는가? 이직을 하지 않으면 연봉이 협상이 안 되는데 기업 한두 개 기업을 내린다고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기 밑에 있는 산재입니다. 부산 산재가 계속 높고 전국은 다 감소하는데 부산만 산재가 감소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높이는 건 어려워도 낮추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산재는 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정책으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친구들과 공부하고 있는 이제 책인데 앨런 마어 교수가 썼던 축소되는 세계라는 책에서 제가 공감했던 부분인데요. 이건 뭐 글로벌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이제 밀어내는 요인이 폭력과 박해고 당기는 요인이 안전이라는 진단을 합니다. 저는 숙련된 노동자들 그리고 고졸 청년이 지역 정착 의사가 있고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요소가 일자리 안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부산시가 산업 체제를 제조업에서 첨단 산업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조업 현장의 산업 산재 문제를 우선으로 안 다루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냥 체질 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낮아질 거란 기대를 하는 건가 고민도 조금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대졸 청년 여성 신혼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꽤 많은 제 이제 친구들 여성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지역에 없습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한 청년과 고학력 여성들은 지역에 있을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뒤에도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 이렇게 임금이 낮고 일자리 자체의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건 뭐 너무 고질적인 문제라 그냥 더 이야기 드리는 거는 조금 민망한 것 같고 제가 주목한 부분은 여성들이 부산에 남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임금 협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임금을 지금 높이면 단기적인 소득은 높아져도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부산에서 여성이 임금을 높이면 쉽게 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연봉 협상을 하지 않으려는 현실이 제가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도 잘 안 쓰는 이유는 지금 당장 휴직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소득이 축소되는 걸 우려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면에 만들어지는 정책은 이렇게 콜센터 같이 조금은 장기적인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단기적인 일자리와 양을 늘리는 정책이 계속 마련되는 것 같고요. 여성이 자신의 임금을 스스로 높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남성은 어떠냐라면 남성의 임금도 낮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신의 임금을 높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없고 장기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 서비스직만 놓여 있는데 남성도 실질 소득이 낮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공공이기 때문에 뭔가를 촉진하기 어렵다면 풀어내거나 줄여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데 아파트는 4인 가족을 정상으로 상정을 하고 지어지는 주거 모델입니다. 근데 부산시에 4인 가족이 올 수 없는 환경에서 4인 가족이 정상으로 상정된 주거 모델을 양성하는 게 문제를 계속 심화시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구수는 부산의 인구수가 늘어봤자 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문제고 그러면 가구 수를 늘려서 부산시의 인구 밀도와 활력을 높이는 방식이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인 가구 청년이 많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1인 가구 모델이 많은데 그들이 동거인을 법적 보호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외 출산이 타국엔 많지만 뭐 국내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런 사회적인 차별의 문제와 규제의 문제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진구와 수용군의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지자체입니다. 이 지자체에서 인권 정책의 차원에서 문화 정책의 차원에서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모델을 하고 있고, 그 지역으로 타지의 청년들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인 가구의 모델로서 여러 가지 규제와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문제를 해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산업 정책이 여군을 길러내는 방식이 아닌 조금은 사회적인 가족의 형태로서 여러 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부산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부산시의 슬로건이 가장 먼저 미래로잖아요. 가장 먼저 미래적인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슬로건이 그건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도시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논의를 하고 확산을 하면 좋겠고, 그 아까 또 얘기해 주셨지만 지역 간에도 격차가 있지만 지역 내에도 격차가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부산시가 워케이션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고, 리모트 일을 하는 청년들을 부산에 와서 뭔가를 해보게 지원을 하는데, 사실 IT 계열에 있는 청년들은 부산에 잘 못 옵니다. 왜냐하면 IT 계열의 특성상 보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와서 단독적 일을 하기가 어려워합니다. 대표들이 잘 보내려 하지 않아요. 이직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가 있는데, 해운대나 이런 산업을 키워서 워케이션, 이 동부권 부산에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이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다중격차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옆에 세션에서 김태환 연구원님이 하고 계셔서 너무 못 들어서 아쉽고요. 그래서 저 자료집 101페이지에 있는 김태환 연구원님의 지적에 저도 너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성이라는 건 사실 밀도를 높일 때 발생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있었던 동네 청년 공간에 대한 실험들이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도시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들, 정책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굉장히 촘촘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무언가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최대한 부산에 살고 있는 여러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는데 여전히 꺼내지 못한 부분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이 논의가 될 때는 특성과 산업 분야 그리고 세대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뜯어서 부분적인 청년의 삶을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20분 내로 맞춰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동준 청년 부산 청년들 이사님의 두 번째 주제 발표에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감소, 지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해 주셨습니다. 청년의 입으로 직접 들은 공공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이 청년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더욱 힘을 발휘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방안을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